안녕하세요. 국제통상인문 튜터링을 맡게 된 19학번 유가을입니다. 오늘은 IMF의 대출 조건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면 국가는 돈이 필요할 때 국제통화기금인 IMF에서 돈을 빌립니다. 1980년대에 여러 저발전 국가들의 외환 보유액이 부족해지고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 국가들은 IMF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외환 보유액이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국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를 대비하여 국가가 모아놓는 비상금과 같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외환 보유액이 부족한 국가들에게 IMF는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고 그 대가로 나라의 경제 구조를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IMF의 힘이 세진 거죠. 이러한 IMF의 간섭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정책이 IMF 대출 조건 정책입니다. IMF의 대출 조건 정책은 구조조정과 자유화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구조조정이란 말 그대로 기존의 사업이나 조직의 구조가 더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정부의 지출을 축소하고 기업에서 고용을 축소하고 또한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양의 세금을 걷는 등의 정책을 뜻합니다. 자유화란 탈규제화, 사유화, 시장개방화 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탈규제화란 정부의 규제로부터 벗어나는 탈규제화, 공기업을 개인에게 운영하게 하는 사유화, 그리고 자유무역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시장개방화를 뜻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갑자기 시행하게 될 경우 국가와 국민 모두가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IMF가 이러한 조건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근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경제 위기를 겪은 국가들이 미래에 또 같은 이유로 경제 위기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제 정책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IMF의 대출 조건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는지 멕시코와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의 사례는 IMF로부터 지원을 받아 경제 위기를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멕시코의 경제 위기는 1994년 말에 시작되었고 이때 멕시코는 IMF로부터 총 528억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IMF의 재정 지원 조건으로는 정부의 재정 적자 비율을 8에서 4%로 줄이고 물가 상승률 또한 짧은 기간인 3분기 안에 9%로 낮출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두 사례가 바로 짧은 기간 내에 정부의 지출을 많이 줄이는 그런 구조조정의 사례로 꼽힙니다. 또한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억제하는 탈규제화, 마지막으로는 공기업, 철도, 공항 등 주요 기업을 개인이 운영하게 하는 사유화 정책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의 사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1997년 총 280억 달러를 IMF로부터 지원받았고 지원 조건으로는 16개의 부실은행을 폐쇄하고 정부의 공공투자 지출을 축소하는 구조조정 정책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관세를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통해서 무역의 장벽을 낮추고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탈규제화 또한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서 부실은행이란 운영이 부실하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은행을 뜻합니다. 또한 공공투자란 공공시설의 설립을 위해서 세금으로 진행되는 투자를 뜻합니다. 정책 시행 초반에는 멕시코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2%까지 떨어지고 10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는 등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지만 1996년 멕시코의 GDP는 5.1%로 상승하면서 멕시코의 경제는 성장세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경제 상황은 이와는 다르게 악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렇게 개별 국가의 사정에 따라서 정책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IMF의 대출 조건 정책은 많은 비판도 받아왔습니다. 이상으로 IMF의 대출 조건 정책 튜터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